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 주제입니다. 내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참,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아픈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갑자기 이렇게 기분이 쭉 다운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요즘 말로 팩트폭력, 팩폭이라 그러죠. 주먹을 혹시나 불끈 쥐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했을 때 혹시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분노를 하고 있죠. 그걸 누가 몰라서 물어? 월급 받아서 말이야. 어찌 부자가 되겠어? 생활비 쓰고 나면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는데. 또는 또 두 번째 반응이죠. 그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자, 이 생각의 차이점. 혹시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자, 내가 월급 받아서 아껴. 생활비 쓰고, 아이들 키우고, 또 점심은 혹시나 또 도시락 싸서 다니시고, 남은 돈으로 이제 은행에 저축하셔가지고,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 시대였죠. 70년대, 80년대 베이비부머 세대. 대한민국이 성장을 엄청나게 했던 급속 성장을 했던 시기죠. 그때 금리를 아시나요? 저도 이제 직접 겪어보지는 제가 못했는데 예전에 자료들이라든지 영상 이런 게 보면 최소 10%는 기본이고 뭐 재형저축이나 이런 거 보면 15%에서 20 몇 프로까지 가는 예전에 그렇게 금리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은행에 우리가 1억만 넣어두면 1년 이자만 해도 10%만 따지면 1,000만 원 또는 20% 잡으면 2천만 원이죠. 월로 따지면 얼마인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예전에 사실 재테크란 개념조차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그냥 넣어두면 수익률이 10% 이상 됐었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저도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지만 수익률로는 5% 정도만 넘겨도 내 투자한 수익 대비 순수익이죠. 이렇게 대출이자 내고 여러가지 뭐 고정비 내고 나서 5% 정도만 넘겨도 은행 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괜찮은 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성장 시대, 뭐 저금리 시대, 여러분들 이제 시중금리 요즘에 조금 올랐다 해도 2%대, 3%대, 뭐 제2금융권 등 보면 3, 4% 정도 이렇게 되지만요. 내 월급을 아껴서 그 돈을 은행에 이렇게 넣어두고 이자로만 생활을 할 수 있는 예전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땐 대한민국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예전 IMF 시대라든지 그렇게 돼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는 이상 아마 힘들 것 같지 않나.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상황이고요. 아마 이게 선진국처럼 나중에 뭐 미국, 일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맡기면 오히려 이자를 내야 되는 이런 세상이 우리나라도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드린 내용이 자세히 혹시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이제 아시는 내용들이죠.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현재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이유는요, 내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히 신입사원, 막 이제 회사 들어가시는 분들은 막 취업해서 주변에 이제 재테크라든지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아마. 예전에 제가 이제 입사했을 때, 거의 뭐 2006년 그때 당시죠. 그때 한창 떠올랐던, 그때 한창 열풍이 불었던 게 바로 펀드인데요. 펀드 열풍.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취급받았었죠, 예전에. 펀드에 대한, 저는 사실 정확한 개념이 없었고요. 은행, 이제 주거래은행 월급 이렇게 이체되는 주거래은행 가서 그 은행 직원분과 상담을 하고 이 상품이 좋더라, 이 상품 해라 해서 그냥 가입한 거죠. 또 적립식이 좋다 하니까 또 그냥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저게 좋나 보다 하고 그냥 가입했던 겁니다. 처음에 사실 이 펀드를 들면 수입률 얼마 떼고 뭐를 얼마 떼고 수수료 얼마 떼고 뭐를 또 얼마 떼고 이런 거는 사실 전혀 몰랐죠. 제가 이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제 잘못이 가장 크겠죠. 그거는 펀드 담당자가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했죠. 이해를 못해도 사실 알아들은 척 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이 상품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수익률이 높다 하니까, 또 남들이 다 가입했다 하니까 그 펀드를 덜컥 가입했던 거죠, 예전에. 돈이 이렇게 막 쌓일 줄 알았죠, 저는.
초반에 가입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예전에 많이 수익을 냈지만요. 하지만 중반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 얘기만 듣고 들어가신 분들 중에 펀드로 손해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전에 그런 얘기 주변에 많이 들으셨죠? 펀드 했는데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얼마를 빼먹었다. 얼마가 마이너스다. 현재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던 얘기일 겁니다. 돈을 이렇게 툭툭 싹둑싹둑 자르듯이 내 돈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저는 다행히도 손해를 크게 안 봐서 다행인데요. 그 후에 펀드에서 아예 손을 뗐죠.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 계속 들어서 수익률도 봐야 되고 혹시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펀드가. 제가 오늘 이제 펀드 이야기를 계속 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저성장 또 저금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재테크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혹시 이제 제 강의 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재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 없으시죠? 재테크 그걸 왜 해야 돼? 투자 그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신 거죠? 자,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이 영상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 제목과 내용은요, 평범한 직장인들 또는 저처럼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의 길로 빨리 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같이 공유하는, 또 제 경험과 노하우를 같이 말씀드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이제 많은 자기계발서에 이 내용이 아마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지금 같은 세상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다 나오죠. 많은 책의 저자들 또는 고수분들이 각각 본인만의 노하우, 또 철학, 경험 얘기하고 있죠. 엄청난 우리 정보 과잉,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 모르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처음 저는 이제 자기계발서라 그러죠. 완전 신세계인 거죠. 보면 와, 이런 방법도 있구나. 또는 와, 저런 사람의 글을 보니까 또 저런 방법도 있구나. 와, 대단하다. 신세계인 거죠, 완전히. 다수의 책을 읽고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 저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시나요? 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헷갈리네.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그러면. 혼란의 시기가 온 거죠. 예전에 제가 아이러니하게도요, 혼란과 혼돈이 더 가중됐던, 머릿속에 더 복잡하죠. 와, 이게 저것도 맞아 보이고 저것도 맞아 보이고 가슴은 답답하고. 그 말은 어떤 뜻인가요? 무엇이냐면요, 나만의 기준과 원칙, 재테크에 대한 원칙이,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책을 많이 보지 말란 얘기야? 아니면 한두 권만 보란 얘기야? 이건 아니고요. 저는 이 과정이 분명히 겪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복잡함 또는 혼돈, 혼란, 답답한 이 생각들이, 이런 나의 고뇌에 빠진 이런 연속적인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나의 저 깊숙한 내면 곳곳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쌓여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자기계발서 또는 투자에 관련된 책들, 또 여기저기 좋다는, 어디 뭐 좋다 이런 투자 방법 좋다는 추천 읽게 되고 보고 되고 여러분들 소개를 받으실 겁니다. 누구나 다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읽지 않으신 분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불행하지만 앞으로 인생이 긍정적으로 밝고 이렇게 좀 부자의 길로 가실 확률은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다는 거죠. 거의 확률이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책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두 가지 분류로 저는 또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혼란, 혼돈 또는 복잡함의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에만 끝나는 사람이죠. 저런 방법이 있구나, 저런 방법이 있구나 생각만 하는 거죠. 정말 이 극소수이지만 그 고통, 이 혼란의 고통을 이겨내고 이게 당연하겠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나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만드시는 분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을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나와 다른 투자 방법을 가지신 분이랑 상관없죠.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멘토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가지고 계셨다고 저는 느끼고요. 이분들의 손을 잡고 나를 끌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나와 다른 투자 방법을 가지신 분이라도 상관없고, 그분께 투자 마인드, 방법, 또 투자에 대한 기준, 철학을 배우셔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분들 알고 싶고 얻고 싶은 그 내용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충분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요. 이분이 저에게 영양분을 주듯이 제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고, 대충 가서 한번 그냥 궁금하듯이 그냥 물어보고 알려주면 알고 모르면 모르겠다,
그분의 시간까지 내가 계속 괴롭혀가면서 혹시나 또 괴롭히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만큼 내가 정말 간절한 것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정말 올바른 인성, 그리고 또 배우겠다는 열정, 그리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분께 다가가서 조언을 구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도 충분하게 진심 어리게 저에게 조언을 하고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받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 베푸는 게 인지상정인 거죠. 하다못해 큰 내가 돈이 없다 하면 커피 한 잔 또는 밥 한 끼 사는 이런 센스 정도는, 왜냐하면 그분의 시간을 뺏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의 시간이 내 시간도 중요한데 이분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분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시간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점이죠. 내 월급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 나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 철학을 세우셔야 합니다. 나의 성향에 맞는, 내가 정말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투자 방법, 그런 방향성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독서와 강의 듣기입니다. 이런 독서 또는 내가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도 큰 벽이 있죠. 우리를 기다리는 벽들. 수많은 투자 정답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우선 읽고 또 강의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에게 맞는 건지 저것이 나에게 맞는 건지. 옷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입어봐야 나한테 어울리는 것이 알죠. 눈으로 봤는데 여러분들 쇼핑하실 때, 인터넷 쇼핑하는데 저 옷 되게 이쁘다, 괜찮다 하는데 샀는데 실물로 받아봤을 때 디자인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내가 입어봤을 때 안 맞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시죠 여러분들? 특히 남자분들 쇼핑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특히 여자분들, 여자친구분들과 같이 백화점 가는 거 힘들어 하시잖아요. 백화점 100바퀴 도는 게 힘들죠 여러분들. 나에게 근데 가장 잘 어울리는 그 옷,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내가 정말 맞고 잘할 수 있는 그 투자 방법과 방향성을 정하는 일, 이 투자자인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은 겪어야 할 통과 의례라는 거죠. 통과 의례. 그렇게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근데 고뇌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평생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투자 원칙과 기준을 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부동산 투자 또는 부동산 리모델링 또는 실전 임대 운영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 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창업 관련, 직장인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을 겪은 제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 직장인, 내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선택한 방법이 바로 부동산 투자인 거죠. 번지르르한 아주 삐까뻔쩍한 부동산 가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또 신입사원 또는 직장인 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반드시 100%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분야의 자기개발 또는 투자 관련된 책을 보시고 강의도 시간을 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내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남의 얘기만 듣고 또 의존하고 투자한다는 것이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하시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고뇌의 시간, 또 고난의 시간을 지난 뒤에 내 투자 원칙이 세워진다면요,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내 고유의 투자 원칙이 생긴다는 거죠.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자, 물론 이제 그 방법으로 저와 같이,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길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부동산 투자의 길로 갔으면 어떨까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또 도움을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거는.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내 월급으로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로 길로 가는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투자와 재테크는 우리 직장인들 또는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필수 사항이고요. 재테크의 방향성은 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통과 의례적인 수많은 고통, 고뇌의 그런 시간,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책을 보고 강의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스스로 확립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내 투자 원칙과 기준을 확립한 모든 여러분들이 진정한 다크호스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강의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진정성 있는 강의로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말씀드리면서 참 이 팩트 폭력 좀 이렇게 현실적인 말씀드렸지만 내 월급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또는 부자로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재테크는 이제 뭐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재테크라든지 투자를 그냥 막상 그냥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노력의 시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강의도 들어가시고 또는 책을 많이 보시면서 정말 내 몸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투자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 그것이 힘들고 정말 어렵고 할지라도 그게 나의 통과 의례다. 그 시간과 노력이 없다면 내가 앞으로 평생 가지고 갈 재테크라든지 투자 원칙을 확립하기는 정말 힘들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힘들지만 우리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자질이 충분하신 분들이라는 거 저는 확신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까지 또 이렇게 긴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코루TV의 다코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